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 이틀 3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8명이 나왔는데 국내가 37명이고요.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내에 뭔가 대규모 감염 가능성을 경고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뭔가 집단 감염 가능성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이 오늘의 뉴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방역이 잘 되었고 또 지역 간의 대규모 이동, 5월 초에 있었던 황금 연휴처럼 지역 간의 대규모 이동이 지금 현재 없고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자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태원 유흥시설의 마지막 끝자리가 돌잔치 시설에 연결이 되고 그것이 학원 강사로 진행됐던 것이 또 다시 이런 물류센터에 연결되는 점, 이런 연결고리가 끊임이 없는 동시에 또 우리가 지난번 정세균 총리께서 발표하셨을 때 최근에 감염됐던 게 며칠 전 기준이었죠. 7.3%는 깜깜이 감염, 즉 그 연결고리가 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이런 우리가 모르는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면역이 약한 분들에서만 터지고 있다. 그래서 마치 시한폭탄처럼 터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역시 여기에 전제 조건은 마스크를 잘 안 쓰고 개인 방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정부에서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몇 번 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물류센터로 나타나면 물류센터로 일하시는 분들이 가정방문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접촉이 많이 늘어나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쓰기라든지 또는 우리가 생활 방역 중에 개인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그 연결고리를 끊어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최근에 이런 종교시설이라든지 또는 특정 지역에 연유행을 갔다 온 이후에 가족 간에 또는 특정한 종교시설 간의 집합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되는 것이 데자부라고 하죠. 2월 중순에 있었던 대구 경북 지역의 특정 종교 지역 종교 활동 이후에 전염되는 거랑 모양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예, 이태원 클럽발이나 물류센터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종교시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교회 목사 50대 여성이 확진을 받은 이후에 3일 동안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은 과거 사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속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교회 집합 명령이 지금 강화되던 시점에서 소금물로 이렇게 칙칙 뿌려서 했던 그 종교 시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보다는 현재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떤 특정한 종교 시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학교도 마찬가지고 집합시설인데 거기에 맞는 매뉴얼과 방역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스크 쓰시고 학생들도 마스크를 쓰고 학교 내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줄이고 창문을 열고 어떤 규칙이 있듯이 그 안에서도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깨졌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쓰고 있다가 답답하다고 열거나 아니면 공통으로 사용되는 어떤 손잡이를 사용하는 음료수의 사용. 최근에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흡연실 얘기가 됐었는데 마스크를 내리고 흡연하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경우. 그래서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원이라든지 또는 전에도 나왔지만 노래방 이런 시설에서 이런 비말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밀접하게 접촉하고 또 다량의 인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또 퍼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종교시설도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인원이 상당히 됐다고 하고요. 또 3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또 증상이 유독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뭐 전파를 좀 확산하는데 요인이 됐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제가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서 버스로 5정거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깝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안에서 전화하시거나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 마스크를 잘 쓰고 있고 타고 내릴 때 준비되는 거에 알코올 젤로 손을 다 잘 씻으세요. 그런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그 구로역 근처에 이 콜센터에서 큰 감염이 발생을 했지만 이 대규모 발생이 이런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물류로 연결되는 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대규모 발생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서 친교를 할 때 마스크를 내리지만 본인은 증상이 없이 다닙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런 분들이 버스라든지 다중이용 시설 들어갔을 때 마스크를 써서 덴탈 마스크라도 써서 본인의 비말이 남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규모 발생은 그렇게 많이 발생할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인천시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 내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관내 4천여 개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큰 종교시설은 집합 금지를 하면 모이질 못하겠죠. 그러면은 금지가 되겠지만 이렇게 3, 4, 5 조금씩 오히려 약간 종교시설은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오히려 이런 조그만 모임들은 많아지면서 오히려 또 전파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생겨서요. 맞습니다. 우선은 대규모 종교 집회인 경우에는 이것이 집합체 안에서 일정한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사람이 감염되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염될 수 있는 코로나19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해 주신 게요. 집합 명령을 하는 것은 고육지책입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걸로 인해서 선량한 많은 종교 활동을 하셔야 되고 이런 말씀을 어떤 선배님이 하시더라고요. 주중에는 열심히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본인의 종교를 찾아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 특정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3, 3, 5 모이는 작은 종교 모임으로 흩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온라인 예배로 다시 예대로 돌아가야겠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발짝 뒤로 가서 그 동일 지역에서 확산될 수 있는 거리를 완전히 끊고 다시 얼굴을 뵙고 종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3차 등교 계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3차 등교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차 등교까지 이뤄진 상황이죠. 과연 어느 정도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뭔가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전문의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등교가 방역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으면서 국가가 집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혼돈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낳는 사람은 자식도 없느냐,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 다 키웠느냐,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교육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갖다 끊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9월 개학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9월 개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회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비교적 제가 만약에 방역에 대해 학교 방역에 대하면 첫 번째로 학교에 계신 분들, 선생님과 관리자분들이 너무 노력을 하셨다는 분. 예.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분. 그리고 방역 주체로서의 학생들이 많이 따라줬기 때문에 현재까지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의사가 아닌 학부형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첫째랑 셋째가 학교를 갔고 둘째가 학교를 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가나요? 다음 주에 갑니다. 아, 네, 4차 마지막. 계약이에요. 네, 4차 계약 예. 갑니다.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하는 학부모의 마음도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코로나19가 앞으로 몇 년간 백신이라든지 지금 렘데시비르가 특정한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치료제로 승인이 진행되고 있지만 타미플루와 같이 쉽게 처방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약이 나오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활 속의 코로나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학생들을 사적 교육 공간으로 놓는 것보다 공적 교육 공간에서 물론 선생님, 학교의 관리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힘들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신규 감염증이 이제 생활 속에서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진행되면서 아프면 2, 3일 학교에 나오지 않고 검사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학생 간의 예정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생활 속에서 교육 속에서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학은 꼭 진행을 돼야 됩니다. 물론 안타깝게 확진되는 사람들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치료에 대해서 잠깐씩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입원하시면 모든 분들이 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의 수준에서 지켜보면서 생징후, 발열이라든지 호흡수 이러한 부분을 관찰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격리 해제되셨던 분들은 격리 당한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셨던 분들의 블로그 내용을 보면은 하루 세 끼 밥 먹고 네. 열 재고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격리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50명 미만인 경우는 방역당국에서 충분히 적극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저도 3명의 자녀를 학부모로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교육은 사회의 근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나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학교 어차피 안 가도 학원 다들 가기 때문에 뭐 소용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학원과 감염 확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의도에서 확진자 나왔고 이 학원 건물에 이 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밀집이 돼 있어서 또 확진자 얼마나 많이 나올까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넓은 광장에 1,000명 정도의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을 때 그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까요? 노출됐을 가능성은 많지만 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잠깐 마스크를 벗었거나 또는 손을 씻지 않고 코나 입을 비벼서 감염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감염의 단계거든요. 노출은 됐지만 감염은 됐지만 발병이 안 됐고 반대로 또 발병까지 됐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집합하는 곳은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또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위락시설 예전에 이제 동전 노래방도 갔고 예. 또는 편의점이나 친구들이 모이는 PC방도 그런 있고요. PC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적 교육 공간에서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같이 교육을 하면서 사회적 흐름으로서의 교육이 진행되고 그리고 저는 사적 공간으로 학원도 저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최근에는 방역 지침도 잘 지키고 밀집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과 학원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는 거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하면은 뭐 휴가도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고 또 들어오는 소식이 어제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개장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조기 개장이 아니라 안전 개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했는데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론 해수욕장 가도 되나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야외니까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해수욕하면서 마스크 껴야 하나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실 저는 이제 의료인이니까 의료 쪽만 공부할 것 같은데 이 관광 수지 입장을 보면은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입장이고 예.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다시 알릴 수 있으면서 서비스를 증대할 수 있는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해수욕장의 개장과 생활 속 방역으로서의 국내 관광은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미국에서 이 수영장에서 파티를 했던 사람들의 집단 발병을 했던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수영장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밀접한 상황에서 음주와 더불어서 수영을 즐겼던 사람 중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이 해수욕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수영이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호흡이 많아지고 이 폐 안 속에 있었던 비말까지 밖으로 전파되기가 쉽습니다. 그쵸, 숨차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해수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상권에 계신 분들 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동시에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말이 들면 정말 한 명도 가지 않아서 상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욕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권에 있는 식당, 그다음에 유락시설 등에서도 거리두기, 그다음에 그 식탁, 그다음에 그리고 간격들을 좀 배치해서 많은 분들이 몰리지 않게 하는 그 해수욕장 외에 배우 시설의 서비스 시설, 그다음에 숙박 시설까지 같이 방역을 참여해야 됩니다. 우선 수영만 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수영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최근에 실내 수영장에서의 그런 어떤 대학가에서도 우리가 실기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실내 수영장 내에서의 대학 수업들은 자제하고 아니면 인원을 아주 극도의 소수 인원들만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거리 두기가 되는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특정 해수욕장 하면은 발 디딜 틈도 없다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물 밖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물 밖에 그리고 물 안에 있는 인원들은 방역 당국과 그다음에 그 아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분에서 인원을 좀 자제를 해서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번에 시범 개장 또는 안전 개장에서 풀어야 될 숙제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 반 사람 반일 때는 마스크 무조건 해야 된다. 물 안에서도 써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가 모래사장 등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인원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해수욕장 이야기도 했지만 국내 여행 많이들 계획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국내로 여행 갔다가 가족들 간의 단체로 이제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다라는 이야기들 나와서 가족 여행 계획은 하지만 또 이런 부분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어떠한 종교 행사가 같이 모여서 제주도로 갔다 왔고 같은 차에 타셨던 분들, 손잡분까지 이제 감염됐던 사례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동 수단 중에 버스라든지 이런 다중 이용 그런 이동 수단 중에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를 잘 썼다고 하면은 다른 분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런 분 중에 이제 결국 이제 집에 들어가서 주무실 때라든지 식사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까? 예. 결국 가족끼리 여행을 저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가족 여행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번에 새로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가족끼리 여러 가족들이 단체 여행하는 거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3대가 같이 여행하는 경우는 WHO에서 그 위험 연령을 65세, 60세로 어제 낮췄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대가 같이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위험군에게 이 바이러스 전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족 여행은 저는 추천드리고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가족 단위지만 좀 소규모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